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심혈관 질환까지 일으켜 생명까지 위협한다. 근데 오히려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야식을 해놓으면 포도당이 올라가니까 계속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서 밤새도록 말하자면 그 뱃속의 지방질을 축적시키는 그런 그 역할을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새 아마 그 비만 관련, 특히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얼만큼 혈당을 높이는 식품이냐, 또 어느 때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인슐린 분비를 자극을 하고 이게 바로 그 복부만으로 연결이 되고 대사증후군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독이라고 볼 수 있죠. 같은 음식이지만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이 영양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밤에 몰아먹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음식이 아니라 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만은 세계인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IOTF 국제비만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인 17억 명이 비만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비만을 두고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유행병이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영국의 경우 100명 중 23명이 비만이고요. 그리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만율이 높습니다. 비만은 비교적 경제 상황이 열악한 국가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 역시 20%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비만 국가로까지 불리는 미국은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2003년 현재 전체 인구의 31%, 20년 후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만 환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비만 연구자들은 나이트 이팅 신드롬, 즉 야식 증후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먹는 식사가 하루 식사량의 50% 이상을 넘어서는 경우를 나이트 이팅 신드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고도 비만의 3분의 1 이상, 42% 정도가 야식 증후군을 갖고 있고 특히 이들은 체중 감량도 정상 식습관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야식 증후군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밤에 먹는 것이 비만뿐만 아니라 호르몬 교란까지 불러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식도죠, 이게? 야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병은 위장장애다. 올해 40살의 김종일 씨. 최근 신물이 올라와 소화기 내과를 찾았다. 내시경 검사가 시작됐다. 위궤양이 의심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식도에서 원인이 발견됐다. 역류성 식도염이었다. 강한 산성인 위산이 식도까지 올라와 염증을 일으킨 것이다. 이유는 잦은 야식 때문이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해서 4번. 닭도리탕 같은 것도 육류 종류를 많이 먹어요. 주로 몇 시에 드신 거예요? 보통 9시 넘어서 먹거든요. 12시에도 먹고 새벽 1시에도 먹고. 야식을 먹게 되면 소화를 위해 위산이 계속 분비되는데 누워 자는 자세 때문에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는 것이다. 역류성 식도염뿐만 아니라 위장 장애가 밤 시간 음식물 섭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 위장 장애가 있는 분한테 그 중에 우리가 70% 대다수가 우리가 주무시기 전이라든지 야식을 먹는 것이 상당히 공통적이고요. 특히 우리가 바로 먹자마자 주무시는 거예요. 아주 이게 위장장애의 첩경이죠. 이런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야식의 종류가 뭐냐에 관계없이 자기 전에 뭐를 드시느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저께인가 치킨 먹었으니까. 올해 36살의 이동근 씨. 인근 야식집 메뉴와 전화번호를 일일이 모아둘 만큼 야식을 즐긴다. 이거? 그 모든 보쌈 작은 걸로 하나만 갖다 주세요. 양이 좀 많은 것 같다. 일주일에 3~4번씩 족발, 보쌈 등을 야식으로 먹지만 살은 별로 찌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잠을 하루 7시간 정도 자지만 낮 시간에도 졸리고 늘 피곤하다는 것이다. 근데 항상 피곤하다고 그래요. 항상 피곤하다고 그래요.
피곤하다고. 예, 피곤하다고 그러고 모르겠어요. 아기 낳기 전하고 몸이 너무 틀려져갖고 감기를 모르고 살았는데 요즘은 다 알고 사는 것 같아요. 그 피곤하다라는 게 잠을 자고 딱 일어났는데 이제 첫 느낌서부터 개운하지가 못하니까 그게 하루 종일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좀 조금만 더 잤으면, 그러니까 그 잠이 부족해서 조금만 더 잤으면이 아니라 뭔가 개운하지가 않은 그런 게 좀 있어요. 이동근 씨가 이토록 피곤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의의 진단 결과 심각한 만성 피로 상태였다. 평소에 비해 원인은 야식을 먹고 늦게 자는 데 있었다. 피로의 정도도 그렇고 또 잠자는 시간대가 일반적으로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가 수면 시간 안에 들어가야 깊은 잠을 잔다고 하거든요. 근데 되게 야식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1시, 2시, 3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시간으로는 6시간을 똑같이 자더라도 2시 정도에 주무시게 된다면은 깊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자도 피로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식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평범한 20대 직장인 김영종 씨, 하루 3끼 식사를 제때 먹는 규칙적인 식습관을 갖고 있다. 동료들은 그를 밥시계라고 부를 정도다. 술을 별로 즐기지 않기 때문에 저녁은 8시 이전에 하는 편이다. 그리고 잠은 대략 밤 11시부터 아침 6시 30분까지 잔다. 바뀐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끼만 뒤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고려대 수면센터와 함께 김영종 씨의 식사 습관을 바꿔보기로 했다. 식사량은 그대로 두고 시간대만 5시간 정도 늦춰보았다. 아침은 먹지 않고 점심과 저녁을 그대로 먹게 했다. 나머지 한 끼는 밤 10시 이후 야식으로 먹게 했다. 실험은 10일 동안 진행됐다. 최근 4, 5년 사이 변하지 않던 체중이 증가됐다. 지금 10일 정도 됐는데 살이 1kg 쪘고요. 1kg? 1kg 찐 게 다 뱃살로 간 것 같아요. 배가 나오더라고요. 배가 나온다고? 예. 어느 정도 부위 한번? 이거 남은 이만큼. 야식을 먹지 않고 잤을 때와 야식을 먹고 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2차례에 걸쳐 수면 다원 검사를 실시했다. 수면의 질과 양을 측정, 수면 질환과 장애를 찾는 검사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수면 중 깨어나는 각성의 빈도였다. 야식을 먹지 않고 잤을 때 3번에 불과했지만 야식을 먹은 지 10일, 수면 각성 빈도는 8번으로 크게 늘었다. 그만큼 수면의 질은 저하된 것이다. 불과 10일이었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런대로 별 문제가 없었던 수면 구조 자체가 다소 각성이 늘고 수면 무호흡증적인 요소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 자체만으로 잠재적으로 이게 10일이 아니라 1개월, 1년 그 이상이 된다면 어떤 변화를 유발할지에 대해서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야식은 만성 피로와 위장 장애,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저하시킨다. 야식이 이토록 신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해 200조 원에 가까운 돈이 비만 치료에 쓰이고 있는 미국. 최근 비만 연구와 관련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야식 증후군이다. 최근 고도비만 환자들 중 42%가 야식증을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부터다. 야식 증후군이 처음 학계에 보고된 것은 1955년. 펜실베니아 의대 정신의학과의 스턴카드 교수에 의해서다. 그는 야식증 환자를 치료해오면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했다. 야식증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침 식욕이 전혀 없어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저녁 식사 후에 과식을 하는 것이고,
셋째는 한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 먹는 것입니다.